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의 법카 내로남불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논란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일 때 비서실 소속이었던 전 7급 공무원 A씨는 김혜경 씨를 위해 소고기 등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에 나중에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지난해 3월 이후 9달 동안 10여 차례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네.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대요. 사관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그런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0년에 남양주시 공무원이 코로나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을 위해서 이 법인카드로 커피 상품권 50만 원 등을 나눠주자 중징계를 지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는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표로 지급하지 않자 보복 행정을 당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법원도 최근 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네 편 내 편도 구분이 없다라고 본인 입으로 했기 때문에 정작 이 후보는 국회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 거부했었죠. 맞습니다. 2020년 경기도 국감에서 야당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면서 거부한 겁니다. 지나치게 지방 정부들의 자치사무에 깊이 관여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카드가 문제가 됐었던 것은 현 정부 들어서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렇습니다. 야당 추천으로 선임됐던 이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대표적입니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320여만 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출범 7개월 만에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3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 여권 인사들의 법인카드 부정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여러 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처분은 사뭇 달랐죠. 네, 2017년에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들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장하성 주중대사도 고려대 교수 시절에 학교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년 퇴임을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개방된 그 호리에서 음식점이 있고 일부 그 별도의 방이 있는데 노래방 시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내로남불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의 법카 내로남불 느낌표는 뿌린 대로 거둔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시절 공금 횡령을 저지른 공무원은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한다고 했고 2020년 경기도에서는 남양주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액수가 적다고 용서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는 뜻의 명정명으로 이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확진자는 대선 투표 불가능입니다. 3월 9일이 이제 대선 투표일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그날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현재 방역 지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6일 이후에 신규로 확진될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능한 겁니다. 반면 3월 5일 이전에 확진되는 경우에는 4일과 5일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등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작년 총선이나 지난해 보궐선거 때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당시에도 지침은 현재와 동일했습니다. 다만 2020년 4월 총선 때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 안팎이었고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때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여 명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만 명을 훌쩍 넘는 지금과는 상황이 크게 달랐던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3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씩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나흘이면
최대 60만 명이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도 지금 확진자 추세를 보면 대선이 박빙이 예상이 되는데 투표 결과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 선관위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예, 오늘 통화를 해봤습니다. 선관위도 굉장히 고심 중인데요. 한 선관위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일부 방역 조건을 걸어서 확진자 통행을 허락하는 곳도 있다면서 특별 외출 허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내놓는 해법이 정반대입니다. 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3월 3일도 포함해서 사전투표를 하루 더 연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오늘 통화에서 사전투표율이 아닌 본투표일을 하루 더 늘리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에, 본투표는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통념에 따라서 이 여야 입장이 갈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확진자는 대선 투표 불가능의 느낌표는 당리당략은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대선 전까지 확진자들의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당리당략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대안을 달리 제시하고 있다는 거겠죠. 표 계산과 유불리를 따지는 모습을 보이다간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 인식해야겠습니다. 네. 홍현주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